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금속 나바시로 동지들을 뵙습니다. 저희가 지난 3회차에 걸쳐서 단체 교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교섭위원들은 어떤 각오와 자세로 단체 교섭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섭 준비 기간에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섭 준비가 끝났다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동지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교섭 대표 유지 기간이라고 하면 공문을 딱 보내면서, 즉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기 전에 실무적으로 사측과 언제부터 교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의견이 일치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해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낼 때는 언제 교섭을 시작할지 일시, 교섭 장소, 그리고 우리 노조측 교섭위원은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명단을 대체적으로 공문에 넣어서 교섭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어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에 의해서. 우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조밖에 만들 수 없어요. 복수노조는 불가능해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우리 사업장에 노조가 4개예요. 그러면 4개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노조도 노조 수와 상관없이 한 팀을 만들어라 라는 게 교섭 창구 단일화가 도입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선 노조법 29조의 2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보면 제1항에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 대표를 노조를 정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하나야. 그러면 과연 교섭 대표를 정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급시민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 사업장에는 노조가 한 개밖에 없음이 명확하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이 하나라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우선 우리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교섭 요구 공문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무엇을 넣어야 되냐? 교섭 요구 공문에 노동조합의 명칭이 무엇인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조합원 수는 몇 명인지 반드시 이 명칭, 노조 명칭, 대표자 이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를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교섭 요구 공문에 있어야 해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적법한 단체 교섭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 교섭 요구에 대해서 사측은 공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된다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럼 과반수 대표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기산일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가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반드시 네 가지는 넣어라. 그리고 마지막 조합원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혹 이런 경우에 누구누구든 수백 명, 누구누구든 수천 명 이렇게 교섭 요구하더라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수는 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적되 그것이 일정 정도의 전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정확한 조합원 수를 적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조합원 수 1명 이상의 이름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간혹 교섭 요구를 하면 공고를 안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측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예시문을 만들어서 보내라. 예. 우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첫 번째는 교섭 요구 노조를 하는 단계. 즉 이번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교섭 대표 노조를 확정하는 단계. 이 전체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 사업장은 노조가 하나예요. 그러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월 1일 날 사측에 다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어요. 며칠 날? 6월 1일. 교섭 요구 공문을 노조에서 보내면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이 교섭 요구 사실을 일주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한다고 아무도 못 보는 귀퉁이 저기다 공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고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회사 내에 혹시 다른 노조 혹은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 있다면 일주일 내에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하세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는 저 귀퉁이에다 공고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공고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고가 아니죠. 공고의 의미는 뭐다?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른 노조가 있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다른 노조도 교섭을 요구하세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단순히 공고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일주일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교섭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 3, 4, 5, 6, 7, 8일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부터 8일 사이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했는데 교섭 요구를 사실 공고하지 않아요. 혹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 달라. 그러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다시 공고합니다. 그런데 공고도 안 하고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노동위원회 교섭 요구 사실의 시정 신청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섭 요구 사실 시정 신청 사건은 신청이 들어오면 열흘 안에 심판회의를 해서 결정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흘 되는 날 대체적으로 심판회를 해서 결정은 그날 오후에 문자로 와요. 그런데 이 결정문이 도달해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결정문은 한 달 안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내용이 달라서 노동위원회 가면 확 기간이 늘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7일 안에 다른 노조도 교섭 요구를 했으면 9일부터 9, 10, 11, 12, 13일 5일 동안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을 이번 교섭에 참여할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확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조는 하나야. 하나밖에 안 했어. 그러면 교섭 요구 노조, 교섭 참여 노조 확정 단계에서 끝나고 이제 교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일날 교섭 요구했기 때문에 2, 3, 4, 5, 6, 7, 8 공고했어요. 교섭 요구 사실을.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3일 동안 교섭 참여 노조를 확정 공고했어요. 그러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일 즉 14일간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자율적으로. 그래서 우리 노조가 3개요. 그래서 교섭위원을 10명으로 꾸리기로 하고 1노조가 제일 많으니까 니네는 5명. 그 다음 2노조가 그 다음번에 조합을 쓰니까 니네는 3명. 3노조는 니네는 세 번째로 2명. 10명으로 바로 자율적으로 꾸렸어요. 첫날. 그리고 바로 교섭 요구하고 교섭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4일 안에 자율적으로 교섭단, 노동조합 교섭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 교섭 대표 노조가 되고 조합원 수를 교섭위원 수를 조합원 수대로 배분해서 자율적으로 교섭단을 꾸리면 돼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꾸리지 못했어요. A노조는 100명입니다. B노조는 60명이에요. C노조는 50명이야. 전체 이 사업장의 조합원 수는 21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교섭단도 꾸리지 못했어.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요. 공동교섭단 구성 결정 신청을 하면 대체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맞게 교섭위원 수를 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만 A노조는 100명이었고 B노조 60, C노조가 50이라서 B노조와 C노조가 연대했어. 우리 B노조와 C노조끼리 교섭단을 꾸리겠어. 그러면 110명이라면 전체 조합은 210명 중에 110명 과반수 넘었기 때문에 B노조와 C노조가 연합 방식으로 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통제할 수 있어요. 예. 14일이 끝나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섭단을 꾸리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유임의 방식이든 아니면 우리 노조가 전체 조합원 수를 다 돼서 과반수가 넘어. 그러면 14일이 지나서 우리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입니다라고 사측에 통지를 합니다. 그럼 사측은 그 통지를 받고 나서 5일간 과반수 노조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의 없으면 그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그 노동조합이 교섭단을 꾸려서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쪽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 되는 것 같아. 약간의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조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 안에 심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회의가 끝나면 한 달 안에 결정문이 날라와요. 전체적으로 2달짜리예요. 예,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2개 노조인데 A라는 친구가 A 노조도 가입되어 있고 B 노조도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수 산정할 때 0.5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3개야. 근데 3개 노조 다 가입되어 있어. 그러면 조합원수 카운팅할 때 0.3으로 카운팅합니다. 그거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다?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할 수. 이것은 노동조합이 교섭단이 분리 신청이 있고, 그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이 교섭단이 분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교섭을 요구하기 이전에 할 수 있어요. 교섭 요구 딱 되고 이러면 교섭 분리 신청 할 수 없어요. 쭉 끝나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된 이후에 교섭 분리 사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교섭 요구 전에 혹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 딱 3가지. 현격한 노동조건의 차이, 현격한 고용 형태, 인사제도의 차이, 3번째, 그동안 노사가 교섭을 하던 교섭 관행, 이 3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교섭단이 분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예전에는 교섭단이 분리 신청만 가능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교섭단이 분리된 사업장을 다시 교섭단이 통합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교섭단의 분리도 처리기간 2개월이다. 또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냐? 개별 교섭 동의, 즉 교섭 창구 단위나 절차는 왜 도입됐다고요? 사측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이 여러 개면 사측은 여러 군데하고 교섭을 해야 되니까 노동조합도 교섭 한 팀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교섭 창구 단위나 절차를 도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측에서 우리는 노조가 4개지만 4군데 각각 할래, 이렇게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 동의권을 사측에 줬습니다. 이 개별 교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자율적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이 14일 이 안에 사측이 우리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래요 라고 했은 개별 교섭 동의를 할 수 있다. 언제? 자율적 단일화를 하는 이 14일 안에 사측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했어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교섭 참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계를 넘어가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했으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전히 끝낸 건데, 만약 우리 사업장의 노조가 하나라면 교섭 요구 노조, 즉 교섭에 참여할 노조 확정하는 단계에서 노조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서지 않은 사업장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노동조합이 노조 하나라서 교섭 요구에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했고 누구도 참여를 안 해서 우리 노동조합과 교섭 노조 확정된 교섭을 하던 중에 제2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2의 노동조합이 우리 노조보다 교섭 조합원 수가 많아.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다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법원은. 그래서 교섭 대표 노조, 왜 2개가 됐기 때문에 이 교섭 대표 노조 결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아니라 새로 생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그 사업장이 교섭 대표 노조로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졸지에 교섭권을
뺏기게 된다. 이런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섭 대표노조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교섭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교섭 참여 노조에는 들었지만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무릎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 및 체결권이 없다. 그리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조정을 신청할 권한, 그 다음에 쟁의 행위의 당사자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만 쟁의행위 찬반 투표할 때는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야 하고 그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즉 복수노조 이전에 복수노조 불가능했던 이전에 노조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갖는다. 다만 이 교섭 대표 노조는 교섭에 참여한 노조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가진다. 즉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대표 노조만 해주세요. 교섭 참여 노조 해주지 마세요. 이런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걸린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부분 걸리는 것은 특정 노조만 노조사무를 주지 않기로 했거나 특정 노조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주지 않기로 하거나 이런 것만 대체적으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걸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됐어요. 그러면 천년만년? 아닙니다.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 우선 우리가 단협을 혹은 노사 합의를 2년짜리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년인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단협 혹은 임금은 1년으로 찍을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찍을 수 있어.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찍는 경우에는 그 협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2년까지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년으로 찍었다. 그러면 그 협약이 만료되는 날. 2년 미만으로 찍었다라고 하면 2년 미만으로 찍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까지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들어올 때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최대 2년까지였어요. 그런데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들 수 있다. 그러면 투쟁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떤 노조가 2023년 9월 1일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 2년을 유효기간으로 단체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의 교섭 대표 노조 유지 기간은 언제? 2년이면 끝나는 날, 즉 2025년 11월 30일까지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갖는다. 언제 됐어요? 2023년 9월 1일. 우선 교섭 대표 노조 결정된 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월 1일날 결정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찍었어요.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만 2023년 9월 1일날 됐기 때문에 유지기간 1년 3개월. 그래서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이 경우 2023년 9월 1일날 교섭대표로 결정돼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1년 2년 안에는 언제까지? 이 협약이 시작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그래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언더스탠드? 다음 해볼게요. 2023년 2월 9일날 교섭 대표노조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 몇 년? 1년, 2년 미만이나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그러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 2월 9일날 됐는데 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8월 17일까지 쏘리 죄송합니다. 2022년이라고 합시다. 2022년 8월 18일부터 2024년 8월 17일 2년을 찍었으면 언제? 여기 이 요날까지라는 거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새롭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 대표 노조를 뽑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섭 대표 노조 유지 기간 안에는 예, 매년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월 9일날 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돼갖고 2018일에 하나는 1년짜리를 찍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나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6일 2년으로 같은 날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거로 보면 위에 걸로 보면 1년이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왜? 요 날로부터 2년이니까. 요거로 보면 2025년 8월 17일이에요. 과거에는 나중에 오는 거 이거로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먼저 도래하는 거,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거, 먼저 어떤 게 와요? 이게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요게 1년으로 찍었기 때문에 요 날부터 2년 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섭대표 노조 유지 기간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노동조합이 하나야. 명확해. 그럼 과연 교섭 요구해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고 그 다음에 7일하고 5일 교섭 참여 노조 공고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 개인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 법원에서 법도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의 노조라고 해서 단수 노조라고 해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7일, 교섭 참여 노조 공고 5일을 안 하면 조정 가서 걸린다라는 거예요. 노동위원회 우리가 조정 신청을 하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먼저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아, 우리 노조는 단수 노조니까 할 필요 없어. 안 하면 노동위원회 가서 각하될 수도 있어요. 조정 신청이. 그래서 단수 노조라도 7일, 5일간은 거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속나밭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